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에 제출된 유럽연합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미국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계속되는 핵개발 정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첫 소식 함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에 제출된 유럽연합의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9일 BOA에 우리는 이 결의안이 총회에 상정된 이래 매년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려왔다면서 미국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유럽연합의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를 대표해 슬로베니아가 지난달 말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코로나 등에 따른 인도적 위기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일본과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약 35개 국가가 참여했고 미국은 초안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결의안이 제3위원회에 제출된 뒤 공동제안국에 합류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줄곧 북한 정권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비판적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It's important to emphasize at the same time that the DPRK regime itself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country. The regime continues to exploit its own citizens, to violate their human rights, to divert resources from the country's people to build up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s program.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부터 남북 교류 협력 등을 이유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분석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공장 가동 정황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안보와 세계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 같은 최근 정황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외교의 긴급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8일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우라늄 정광 정년 공장을 황해북도 평산에서 계속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평산 우라늄 정년 공장 해체는 향후 미북 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합의의 필수적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CSIS 연구팀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과 인권 침해에 따른 제재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막지 않는다면서 유엔에서 제기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캐나다 정부는 유엔 결의와는 별도로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 체제를 작동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9일 B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다시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제이슨 쿵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제 노동 관행 등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를 강조한다면서 캐나다는 북한에 대해 진로를 바꿀 것과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 체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쿵 대변인은 또 캐나다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에게 노동 허가증 발급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관련 제재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 그리고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특별경제조치법에 따라 자체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 조치는 유엔법에 따라 캐나다 국내법에 적용된 유엔 안보리의 기존 제재 결정과 함께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과 해외에 있는 캐나다인은 모두 이러한 제재로 금지될 수 있는 어떤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계속 기울여야 한다면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강제 노동을 통해 채굴되거나 제조,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완화를 추진하는 유엔 제재와 별도로 캐나다는 독자적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강제 노동 제품에 대한 엄격한 국내 규제를 언급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 금지 조항에 대한 준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쿵 대변인은 또 캐나다 정부가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캐나다의 인도주의적 지원 자금은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와 유엔 아동기금 같은 경험 많은 다자 파트너들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요구하는 대북 제재 예외 인정에 대해서도 인도주의 지원이 제재에 구속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행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앞서 북한의 확산 활동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에 대한 국제적 역량 구축을 위해 1,40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단호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강조해왔으며 미국과 일본, 호주, 프랑스 등과 함께 공해상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감시 활동도 꾸준히 벌여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에 대해 유엔 안보리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결의안 의무를 중국과 러시아가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으며 반면 한국 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는 데니얼 크리텐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의 도발 행위에 우려를 나타내고 이에 대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10일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일본 NHK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확고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의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지만 동시에 북한의 적대적 의도가 없고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수용한다는 점도 거듭 밝혀왔다면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는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을 취할 것이라면서 동맹인 일본,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또 미한일 3국이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함께 행동할 때 미국이 한층 더 안전하고 번영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한일 양국이 미래를 바라보고 공동이익에 초점을 맞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럴 걸로 낙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10일 한국에 도착해 3일 동안 한국의 여야 대통령 후보와 정부 주요 당국자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에 대한 추가 분석을 완료했으며 북한 핵과 미사일 기술의 현저한 발전이 일본과 영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최근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한 추가 정밀 분석을 마쳤으며 그 결과 북한의 미사일이 지난 2019년에 발사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기초로 개발됐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형 SLBM이 변칙적인 궤도에서 비상이 가능하고 항적 포착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러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의 현저한 발전은 일본과 영내 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경계와 감시에 더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부오 방위상은 또 지난 9일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SLBM 발사가 당초 발표한 2발이 아닌 1발이었다고 최종 정정한 데 대해 발사 당시 감시 레이더에 우연히 위성이 겹쳐 분석에 예외적인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일본 정부는 미국, 한국과 함께 정찰 감시 관련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 지도부에 넬슨 만델라 규칙으로 불리는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보기 전까지 누구도 그 나라를 진정으로 알 수 없다는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명언처럼 북한 내 가장 열악한 계층인 수감자들의 인권 존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EU는 최근 76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처음으로 넬슨 만델라 규칙으로 불리는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칙을 명시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정치범 수용소 등 구금시설 환경을 포괄적으로 즉각 검토해 국제규약 의무들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라며 넬슨 만델라 규칙을 지적한 겁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번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지도부를 향해 구금시설 내 환경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수감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 등 넬슨 만델라 규칙이 명시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도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에 넬슨 만델라 규칙 준수를 촉구했으며 지난달 뉴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 내 정치범 등 수감자들의 열악한 환경에 우려를 거듭 밝혔습니다. The political prison camps continue to exist in North Korea, and they represent, the most serious human rights situation with regards to the country, in my view. And the government has not addressed this issue.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칙은 유엔이 지난 1955년 수감자도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며 채택한 국제 원칙입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15년 이를 개정하며 정치범으로 27년간 수감되었던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업적을 기려 넬슨 만델라 규칙으로 명명했습니다. Prison conditions are both a critical measure of democracy and an important instrument for democratization. As Mr. Mandela said in 1994, at the dawn of democracy in South Africa, a nation should not be judged by how it treats its highest citizens, but its lowest ones, its imprisoned citizens. 영국의 북한 인권 활동가로 과거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강제 북송을 당해 북한 구금시설에 수감되었던 박지현 씨는 9일 VOA에 과거 국제 앰네스티의 국제법 프로그램 수강 당시 들었던 넬슨 만델라 규칙에 대한 충격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한에서 저희는 세뇌교육 받으며 살았고 바깥 세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얘기한 그것이 다 진실인 줄 믿었잖아요. 그러다가 북한으로 북송되었을 때 그 북한 감옥에서 저희가 받았던 그 굴욕적인 대우, 그 처벌, 그 잔인하고 그 비인도주의적인 그러한 처벌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북한이라는 나라를 봤거든요. 넬슨 만델라 규칙 1조엔 인간으로서 모든 수감자의 존엄성과 가치 존중, 고문과 다른 잔인하고 비인간적,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지현 씨는 세상에 나와서야 이런 권리를 북한에서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것에 분노했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이런 권리를 전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급격히 진화하고 있으며 한국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이 10일 한국 국회에서 주최한 북한 관련 정책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되고 상당히 진전을 이뤘다면서 한국의 근본적인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알려진 KN-23은 최저 30km의 낮은 고도에서 활공하면서 불규칙적인 기동이 가능해 기존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로 요격이 어려워졌으며 한국의 조기경보 레이더로 북한의 신형 미사일의 저고도 비행 탐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함께 참석한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상 기반 요격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핵 추진 잠수함의 조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전쟁 발발 시 북한의 미사일 사용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도록 전자기파 방출 EMP탄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